정지가 하게 되면 환자의 뇌 손상이 가는데 이게 혈액이 제대로 된 심장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다 보면 처음에 밑에 왼쪽 밑에 사진을 보면 처음에 최초 4분까지는 임상적 사망, 거기서 쭉쭉쭉 가역적, 비가역적 뇌 손상, 그 다음에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심폐소생술이 중요한데 그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몇 분인지 아신가요 혹시? 4분. 4분 맞습니다. 4분. 골든타임 4분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생존율이 최초의 1분 때는 생존율 97%예요. 근데 거기서 90%, 75%, 50%, 25% 이렇게 되는데 6분이 넘어가게 되면 소생 확률이 없습니다. 굉장히 낮죠. 없진 않고 낮은데 만약에 선생님들 여기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발생이 했어요. 119 신고하면 여기서는 공단 119 안전센터가 제일 가깝습니다. 출동을 하게 되면 뭐 차가 안 막힌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도착한다 하더라도. 도착을 했는데 이미 발견했을 때는 5분이 넘었을 때는 생존율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했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심폐소생술이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에서 지금은 인공호흡 없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또는 사람이 살아갈 때까지 가슴 압박만 계속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 AED가 있다면 요거까지 같이 활용하신다면 생존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냥 쓰러진 사람한테 바로 심폐소생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분이 그냥 잠이 드셨는지 아니면 소래시에서 누워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까요? 의식과 호흡. 그렇죠. 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사람한테 심폐소생술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의식과 호흡 확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양손으로 어깨를 두들겨 줍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의식이 없다, 말로도 몸으로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다 하게 되면 숨을 쉬는지 확인합니다. 숨을 쉬는지 저렇게 귀나 볼로 코에 가져다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눈으로는 가슴을 봐서 가슴에서 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다 그러면 아까처럼 심정지 환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바로 119 신고 및 AED 요청을 합니다. 119 신고. 근데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집중해 주셔서 제가 신고해달라면 신고를 바로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 길가에서 최근에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태원 사건처럼 이렇게 많은 곳에서 그냥 119 신고해달라 하면 누군가는 신고했겠지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고를 안 해봤으니까 되게 이게 신고에 대해서 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고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구체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인상 사기 같은 거나 안 그러면 모자 썼거나 마스크 색깔, 옷 색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명을 딱 집어서 구체적으로 119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만약에 AED가 있다 하면 AED도 같이 요청을 하겠죠. 근데 길에서나 그런 데서는 없겠죠. 하지만 도서관, 학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AED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ED 요청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슴 압박입니다. 가슴 압박. 가슴 압박 하실 때는 여기 보면 가슴뼈가 있고 그 옆에 갈비뼈가 있습니다. 가슴뼈는 세로로 이렇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가슴뼈의 절반 2분의 1 지점의 아랫부분에 중간 부분을 가슴 압박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주황색 위치, 가로와 세로점이 만나는 저 위치를 정확하게 심장에 눌러주시면 되고, 손은 손바닥 전부로 누르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손꿈치라 해가지고 이걸 잡아 당겨서 몸쪽으로 당겨서 이 손꿈치 부위가 저기 가슴의 정중앙에 닿도록, 이쪽 부위가 가슴의 중앙에 닿도록 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빠르기는 어떻게 될까요? 빠르기 1분에 몇 회 정도 해야 될까요? 한번. 몇 번 정도 할까요? 1분에? 20회. 60회? 60회? 20회. 20회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이거 한 번도 한참이다 또 한 3초 뒤에 한 번씩 누르는데 이게 더 빨라야겠죠. 빠르기는 여기 나온 거. 그렇죠. 100에서 120회. 깊이는 약 몇 cm? 성인은 5cm. 8세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성인이라 부릅니다. 그 밑에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1에서 7세고 그 친구들은 3에서 4cm. 그리고 이제 1세 미만 유아 같은 경우는 영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두께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세 밑으로는 이제 두 손으로 하면 더 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체중을 수직으로 해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세운 다음에 수직으로 그대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대로 수직 눌러주고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정도 눌러줍니다.
요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다고 가정하고 가슴 압박 소생술 전체 과정을 실습해 볼까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발 들리세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직접 가리키며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누우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환자의 밑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냅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대고 팔꿈치를 쭉 편 상태로 어깨와 팔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약 5cm 깊이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씩 세면서 가슴 압박을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여기 보시면 팔을 굽히지 않고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에서 30번 하고 원래 예전에는 인공호흡을 또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공호흡이 코로나 때문에 없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숫자를 세어리지 마시고 그냥 가슴 압박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심폐소생술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사례인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장마비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70대 할아버지와 시민들이 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46년 전에 배운 심폐소생술로 기적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세차장에 서 있던 남성이 엉거주춤 주저앉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마침 옆에 있던 70대 세차장 주인이 바로 달려와 심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세차장 직원은 기도를 확보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달려와 남성의 다리를 주무르고 번갈아 심장 압박을 하며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살 수 있다. 금방 제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건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증명 가지고 제가 압박을 한 겁니다. 인씨 할아버지는 46년 전 한국전력 입사 당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장 압박을 계속하라고 배운 대로 5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최초에 사고 이내에 가슴 압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없었으면 이분은 아마 살 확률이 줄고 저희가 늦게 발견할 경우에는 이분은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남성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뒤에서 생명의 분이시는데 앞으로 전전 천연있고 그냥 오래오래 잘 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동남서방서는 침착하게 생명을 살린 인홍식 씨에게 하트세이버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소방관도 말하듯이 최초의 4분이 중요하다 말하죠. 했는데 제가 앞서 설명한 부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소녀. 예, 무릎 자세.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의식 호흡 확인을 하지 않고 가가지고 바로 가슴 압박을 했어요. 이분이 심정지 환자니까 다행히 그렇게 소생했었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술김에 갑자기 또 쓰러지셨는데 괜히 또 가슴 압박했다가 뭐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뭐 괜히 소송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을 하셔가지고 의식과 호흡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 가슴 압박을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 AED라고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들 그 1년마다 뭐 건강검진 한 번씩 받으시나요? 그 심전도 검사를 해보게 되면 정상인 상태의 파형은 저런 식으로 물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실세동인 상태, 심정지가 되기 전 단계가 심실세동인 상태가 돼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심장이 파르르 떨리는 상태예요. 그 상태고 이제 그게 지속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심정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실세동인 상태의 심장을 원래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전기 충격기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가슴 압박만 하면 되지 이거 기계는 왜 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계를 쓰는 게 소생률이 한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3배.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누르지만 내부적으로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을 또 충격을 줘서 다시 뛰게끔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셨죠? 요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건물에 가시다 보면 이런 게 중앙 현관 쪽에 보통에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 장소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기도 하고 그 다음 위에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게 되면 그런 소리를 끌었다. 그렇게 되면 도난 방지의 목적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가방에 들었고 이런 식으로 가방에 들었고 가방이 열게 되면 저런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조사마다 조금씩 기계 그 구성은 조금씩 생기는 셈 다른데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렇게 패치가 있고 패치에는 그림이 있고 그림에 붙여야 되는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사용법입니다. 처음에 이제 일단은 전원을 킵니다.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를 위치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2번과 3번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3번 커넥터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4번인 심전도 분석으로 기기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패드를 부착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심장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된 심전도를 분석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원을 켜고 패드를 그림과 같이 오른쪽 가슴 위쪽, 하나는 왼쪽 옆구리 쪽 저렇게. 왜냐하면 심장이 중앙에 있지만 살짝 왼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쪽으로 전기 충격을 가게끔 저렇게 대각선을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커넥터 연결하게 되면 바로 심전도 분석으로 갑니다. 심전도 분석을 하게 되고 심전도 분석에서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이란 멘트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도 가슴 압박을 계속 해야겠죠. 하지만 심전도 분석하게 될 때는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할 때는 가슴 압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심전도 분석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누르게 되면 기계가 이 사람의 심장을 뛰고 있다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할 때는 사람을 가슴 압박하는 분을 물러서게 한 다음에 심전도 분석하고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이란 멘트 나고 충전이 약 5초에서 8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는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해 주셔야 돼요. 하다가 다시 충전이 다 되게 되면 전기 모양의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이 다 됐다는 거고 전기 충격 누르기 전에 압박하는 사람은 다시 물러서게 해야겠죠. 아니면 다시 또 전도 현상 때문에 같이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러서게 해서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게 2분마다 반복이 됩니다. 전기 충격 간 다음에 2분마다 반복돼서 2분 뒤에 다시 4번인 심전도 분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충전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가슴 압박하는 사람을 붙인다고 내가 밀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을 제가 피해가지고 붙여야 됩니다. 가슴 압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슴 압박을 하시는 분을 피해서 내가 이걸 붙여야겠죠.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져온 자동 제세동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붙이려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뒷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이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필요합니다. 충전 중. 분석이 끝나면 8초가량 충전이 됩니다. 이동안에도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떨어지세요. 환자와 한 접촉한 다음에 사람이 불이 없는 들어와 있기 것을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눌러선 다음에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 하시던 분이 계속 하셔도 되는데 만약 힘들다고 하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2인 1조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이론 준비했고 이거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오케이를 누릅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확인하고 호흡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도 없다. 10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 빠르게 일어나고 의식과 호흡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죠?
119 신고. 그렇죠. 119 신고 및 AED 요청. 그 앞에 여성분 119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AED 있으면 AED 요청까지 같이 합니다. 하고 바로 가슴 압박을 하면 되겠죠. 가슴 압박 하실 때는 몸쪽으로 좀 당겨서 이 손꿈치가 가슴의 정중앙 이쪽에 오게끔 올려놓고 눌러볼게요. 제가 팔을 굽히고 있나요? 펴고 있 펴있죠. 굽히지 않고 상체로 그대로 빠르기는 한 이 정도. 너무 빨리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천천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빠르긴 한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AED가 있다, AED 요청까지 받았다 하시면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 기계랑은 조금 다릅니다. 색깔도 아까 달랐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전원을 켜야 되죠. 전원 킨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인 모드입니다. 침착하게 음성 지시를 따르십시오. 앞에 보면 이렇게 패치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의를 모두 벗겨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상의를 찢어도 괜찮습니다. 패치가 있고 패치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있고 제품 하단에 하나는 있는 우측 패드를 가슴, 꺼내어 하나는 주십시오. 왼쪽 옆구리에 붙이라고. 그러면 동봉된 가슴 압박하는 패드 분을 제공해 하고 주십시오. 있으면 물러서게 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이걸 피해서 붙여야 됩니다. 하는 분은 계속 가슴 압박하고 있어요. 패드 앞면 뒷면의 그 다음에 그림을 패드 주의 부착하고 깊게 커넥터 보십시오. 연결이에요. 커넥터 연결. 물이 씌어진 패드를 떼어내 환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압박하는 걸 물러서게 심전도를 되겠죠. 분석 중입니다. 심전도를 분석하고 있어요 기계가. 전기 전기 충격이 충격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충전할 때 동안 가슴 압박 계속 해야겠죠.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오케이, 충전 다 됐다 하면 다시 물러서게 하고 여기 버튼에 전기 불이 들어오죠. 충격을 이걸 누르게 되면 전기 충격을 전기 충격이 옵니다.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전기 충격 오겠죠. 그 다음에 또 바로 가슴 압박을 심폐소생술 이걸 하는 실시. 거예요. 심폐소생술에 대한 요게 2분마다 음성 안내를 반복됩니다. 원하시면 깜빡이는 파란색 I